안녕하세요. 그림작가 유야 아울입니다. 오늘도 귀여운 고양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오늘의 그림은 질감이 굉장히 살아있죠? 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쉽고 간편하게 질감을 살려서 그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재료는 모델링 페이스트예요. 이 재료가 바로 질감을 표현한 재료인데요. 미술 재료를 판매하는 곳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빨리 굳기 때문에 따로 덜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건 수채화 색연필이에요. 색연필인데 물이 닿으면 수채화가 되는 색연필이죠. 자, 샤프로 우선 스케치부터 시작할게요. 오늘도 담벼락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를 그려봤어요. 귀와 얼굴 그려주고요. 전체적인 형태 그려준 다음에 그리고 중앙에 코 부분을 조금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코와 입 그리고 눈동자, 고양이의 귀여운 동그란 눈을 그려줬어요. 오늘은 좀 프리하게 그리려고 스케치 선을 그대로 남겨뒀어요. 보통은 색연필로 다시 그리고 샤프 선은 지우는 편인데 오늘은 재료가 모델링 페이스트이기 때문에 모델링 페이스트로 위에 덧칠을 하면 거의 아래쪽에 스케치 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자, 하늘을 먼저 채색을 하는데요. 이렇게 색연필로 구름의 형태를 조금 잡아주고 자유롭게 슥슥슥 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슥슥슥 칠해주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바로 모델링 페이스트를 칠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모델링 페이스트에 녹아서 색연필이 이렇게 번지게 돼요. 그런데 약간의 색연필 선이 남기는 하는데 그 느낌도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낙서하듯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현해 줬고요. 고양이 눈동자도 기본적으로 노란 색깔 칠해 줬습니다. 그리고 코는 핑크빛, 주황빛으로 살짝 칠해 주고요. 그렇게 꼼꼼하게 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늘 부분 조금 더 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낙서하듯이 칠해줬고요. 자, 오늘은 재밌게 그리는 날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자,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렇게 칠하고 있는데요. 브러쉬는 제가 아크릴 전용 붓일 거예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때 주로 모델링 페이스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모델링 페이스트를 아크릴용 붓으로 약간은 힘이 있다고 보면 돼요. 붓털이 힘이 있어서 수채화 붓보다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힘을 줘서 문지르듯이 이렇게 모델링 페이스트를 바르면서 자연스럽게 색연필을 비벼주신다고 보면 돼요. 자, 굉장히 자유롭게 바르고 있죠. 제가 이 영상의 속도가 조금 제 손이 좀 느린 편이라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배속을 2배속 정도로는 빨리 감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조금은 빨라 보일 수도 있는데 천천히 여유롭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자유롭게 바르고 있죠.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렇게 바르는 느낌이 재밌어요. 그리고 재료 중에서 종이가 얇은 종이는 아니고 수채화를 칠할 수 있는 정도의 종이라고 보면 돼요. 네. 더 두꺼운 종이가 있으면 더 좋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굉장히 얇은 종이가 아니면 괜찮고요. 저는 이 종이에 수채화도 사용하고 색연필, 크레용 다 사용을 하는 일반적인 종이, 미술 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두께감이 있는 종이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모델링 페이스트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약간 코팅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채화 물감으로 하지만 수채화의 특징이 있죠. 뭔가 번지는, 그러니까 부드럽게 펼 수는 있는데 그 종이가 일어나는 그런 거는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종이 위에 지금 모델링 페이스트를 발랐기 때문에 코팅이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또 위에 수채화 물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질감을 살리면서 수채화로 채색을 하는데 마치 오일 파스텔이라든지 아크릴이나 약간 어떻게 보면 유화 같은 느낌까지도 줄 수 있는 재료가 모델링 페이스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양이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와 귀, 코 부분에도 역시나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렇게 바르면서 색연필을 살짝 녹여줘요. 그리고 털 부분은요, 그냥 자유롭게 덕지덕지 이렇게 재밌게 발라주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일반적으로 그림을 많이 안 그리시는 분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재밌게 그림을 그리고 싶고 뭔가 유화 같은 느낌, 좀 무게감 있는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재료를 다 구비하자니 재료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고 많이 쓰지도 않을 건데 아깝다 생각이 드실 때 모델링 페이스트 하나가 있으면 지금 제가 모델링 페이스트와 수채화 물감 그리고 이 수채화 색연필도 되게 옛날부터 쓰던 건데 보통 색연필이 그냥 색연필도 있고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색연필인 것 같아요. 자주 쓰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데 칠을 한 다음에 물을 묻히면 이렇게 색연필이 녹아서 수채화처럼 되는 색연필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시다면 그냥 그 색연필 단계는 그냥 넘어가시고 모델링 페이스트만 밑에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수채화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덕지덕지 재밌게 바르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질감이 이렇게 보여지시죠? 네. 이렇게 좀 칠하는 재미가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주문받은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아크릴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냥 저도 아크릴화를 그려도 아크릴 물감 또한 질감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저는 반드시 그 모델링 페이스트로 밑작업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질감을 표현한 다음에 그 위에 아크릴화로 채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아크릴화 작업하면서 재료 발라놓고 말리면서 이제 또 고양이 그림도 그리고 싶어서 또 여러분께 모델링 페이스트라는 재료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배속을 높였지만 그 칠하는 소리 같은 게 되게 ASMR 같이 슥슥슥 칠하는 소리라든지 붓을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소리 같은 게 듣기가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볼륨을 없애지 않고 그림 그리는 과정에 나오는 소리는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살려두고 그 위에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하늘 부분도 조금 더 모델링 페이스트로 칠을 해주고요. 고양이 앞발 같은 경우는 조금 앞에 있으니까 조금 더 질감이 살아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모델링 페이스트를 듬뿍 올려서 칠해줬어요. 자, 보시면 질감이 막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을 햇빛이라든지 자연광 아래라든지 조명 아래에서 놓고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그림이 풍부해 보이고 또 그림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수채화의 맑은 느낌과는 완전히 반대의 느낌, 꾸덕꾸덕한 재료의 질감 느낌이 살아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이제 모델링 페이스트 작업은 끝나서 제가 이렇게 막 소개를 하는 장면이에요. 모델링 페이스트는 이제 섞어서 쓰는 재료인 거죠. 밑작업을 하는 재료이고 물감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다 남은 거는 랩으로 싸서 공기와 차단을 하시면 또 두었다가 나중에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채화 물감으로 고양이와 하늘을 채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고양이 귀 부분에 분홍빛, 되게
살짝살짝 그냥 설렁설렁 칠을 합니다. 이렇게. 자, 밑색을 먼저 귀 부분은 이 색, 눈동자 색은 전반적으로 녹색, 이렇게 코 부분은 주황빛깔 이렇게 칠을 하고, 고양이 털 부분은 오늘은 인절미 고양이 누렁이 털로 하기로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수채화 물감으로 전체적으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톡톡톡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노란 털 부분을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그리고 앞발도 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고양이 머리 부분에 무늬를 넣어줬어요. 모델링 페이스트가 약간 수분을 빨리 머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종이에 그릴 때만큼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칠을 하셔도 돼요. 네, 조금 번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지금 무늬를 넣으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펼쳐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칠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짙은 색, 조금 더 짙은 색, 이렇게 밝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올려주시면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눈동자도 이렇게 조금 진한 갈색으로 칠을 해주고요. 또 자연스럽게 펼치고 싶은 부분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얇은 붓으로 고양이의 동공을 그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린 그림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고양이들을 그렸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동공이 이렇게 좁아질 텐데, 전 그냥 그 귀여운 고양이의 동그란 동공을 그리고 싶어서 그렇게 그렸었는데, 오늘은 동공을 좁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얇은 붓으로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눈 라인이라든지 콧구멍 부분은 작고 얇은 붓으로 물의 양을 조금 휴지에 닦아내서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털 부분도 섬세한 부분이니까 물을 휴지에 조금 닦아내서 섬세하게 그려주시고요. 자, 역시나 빠르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한 부분은 과감하게 진한 색으로 칠해주세요. 그리고 주변부 색을 맞춰가면 되기 때문에 진한 부분을 과감하게 칠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은 무슨 아이라인 한 고양이처럼 너무 그 부분이 부각돼 보이지만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콧구멍도 이렇게 살짝살짝 그려주고요. 세필붓으로 하시면 붓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섬세한 표현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코 보면 아래쪽에 중앙에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것도 꼭 표현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또 약간 묘사가 되니까 조금 더 재미있어지죠. 자, 이제 고양이 눈동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약간 번졌었어요. 근데 붓을 이렇게 씻어내서 물로 씻어낸 다음에 살짝 물기를 닦아내고 지금 번진 부분을 살살살살 닦아주시면 번진 부분이 닦아져요. 그리고 고양이 눈동자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진한 녹색 계열의 색상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조금 진한 색을 올리고 그 위에 조금 더 진한 색을 올리는 방식으로 올려주고요. 올려준 다음에 브러쉬를 한번 씻어주고 물기를 살짝 조절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펼쳐준다든지 문양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고양이의 또 털 부분도 다시 한번 섬세하게 한 번 더 컬러를 넣어주고요. 코 중앙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황토색, 갈색 느낌으로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채화 종이에다가 수채화하는 느낌과는 달라요. 근데 좀 팍 번지는 느낌 같은 게 덜하기 때문에 머금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채화 종이에다가 수채화로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물감을 섞을 수 있고 묘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델링 페이스트가 물을 쫙쫙 빨아당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발라놓고 붓을 씻어서 물을 조절한 다음에 살짝 닦아주듯이 문질러 주시면 자연스럽게 번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고양이 코, 고양이 인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부분도 그려주고요. 고양이 앞발도 명암을 표현해서 약간 동그란 고양이의 발을 살려줘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고양이 앞발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진행 과정이니까요. 아래쪽에 살짝 제일 아래쪽은 띄워서 이렇게 명암을 넣어줘서 약간 입체감을 살려줬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눈동자를 또 섬세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칠해두었던 색이 마르고 나서 물을 적신 브러쉬를 씻어내고 살짝 지금 닦아내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칠을 한 번 더 해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은 그리고 처음에 그린 다음에 거기 위에 조금 더 그리고 또 조금 더 그리고, 그러니까 면을 나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거기 위에 어떤 패턴을 그린다든지 뭔가 조금 더 작게 올려나가는 느낌이에요. 코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서 이렇게 선명한 색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줌으로 인해서 밝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진한 색을 칠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코에다가 좀 더 진한 갈색을 칠해주니까 고양이 코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섬세한 표현이 이런 거죠. 귀 끝에 귀에 얇은 털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건데요. 정말 몇 미리의 차이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털 묘사를 해주는 터치들이 그림의 섬세함을 되게 살려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콧 수염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또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털을 표현을 나중에 하긴 하는데 눈동자를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하고 있네요. 눈동자는 반짝이는 부분을 또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부분을 남겨놓고 칠해도 되지만 지금 물을 묻혀서 살짝 닦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펜을 사용해서 화이트 펜을 사용해서 눈 반짝임을 표현해요. 나중에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콧구멍 다시 한번 묘사를 해주고요. 살짝 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 털 묘사도 살짝 섬세하게 표현해 주고요. 자, 이제 고양이 털 수염, 코 수염을 표현하는데요. 얇은 펜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붓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붓끝을 최대한 모으고 물량은 너무 많지 않게 한 다음에 빠르게 쓱쓱 그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고양이 콧수염을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진 않지만 여기 콧수염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귀 있는 부분에도 작은 털들 조금 묘사해주고 눈 앞머리 쪽에 위쪽에 있는 고양이 털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자연스럽게 펼쳐주고 싶을 때는 물을 살짝 묻혀서 끝부분을 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저처럼요. 자, 고양이 입, 귀여운 고양이 입도 다시 한번 터치해 주고요. 이렇게 쉴 새 없이 보면서 계속 부족한 부분, 조금 더 묘사할 부분 터치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림이 점차적으로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조금씩 터치. 물을 묻혀서 살짝 그냥 문질러 주면서 이렇게 명암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 하늘 부분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너무 밝은 것 같아서 푸른색 계열의 물감을 발랐어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펴 바르면서 물을 묻혀서 또 물감을 이렇게 칠한 다음에 넓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펴준다는 생각으로 쓱쓱쓱 해주시면 돼요. 하얀 부분은 구름으로 조금 남겨주시고요. 또 하늘색이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저녁에 한 6시쯤 되어가면 핑크빛 하늘이 보일 때 있잖아요. 그 핑크빛 하늘이 또 생각나서 핑크빛 물감을 칠해봤는데 지금 모델링 페이스트 발라놓은 그 질감 때문에 물감을 그냥 칠했는데 질감이 드러나면서 되게 재밌게 보여지죠? 네. 이래서 모델링 페이스트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고양이가 담벼락에 이렇게 빼꼼 올라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한 고동색으로 이렇게 담벼락 같은 느낌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담벼락을 그리고 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담벼락 뒤쪽에 있으니까 좀 어두울 것 같은데 밝게 되어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고양이 입 주변에 조금은 더 진하게 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양이 귀 부분도 지금 하늘이랑 거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귀 부분에 조금 더 진한 색을 칠해줘서 하늘과의 경계선을 이렇게 그러면 그림에서 고양이가 조금 더 부각이 되죠. 그래서 조금 번지는 부분은 붓으로 살살살 문질러 주고요. 자, 그림 그리실 때 새끼손가락을 종이에다가 딱 고정을 하셔서 하시면 또 손이 흔들린다든지 조금 세밀하게 해야 될 때 새끼손가락으로 지지를 하시면 편해요. 네. 고양이 발도 좀 하늘이랑 경계가 없으니까 아웃라인을 살짝 그려줬어요. 그리고 그림자, 발 아래쪽으로 그림자 부분 살짝 표현해 주고요. 진하게 넣은 다음에 살짝 펴주는 거죠. 펴주면서 묻어있는 물감으로 나무 질감 같은 선들을 살짝 그려줘서 조금 묘사를 하는 거죠. 네. 아주 작은 차이인데 하고 안 하고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발가락에 고양이 발가락 부분, 경계 부분 살짝 칠해주고요. 눈 부분 이제 닦아내는 식으로 제가 해보려고 물 묻혀서 살살 닦아봤는데요. 그렇게 잘 닦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쿠라 젤리 롤펜 화이트 가져와서 자, 한번 그어본 다음에 고양이 눈동자 말랐는지 만져보고 동글동글 반짝이는 부분을 표현해줬어요. 이 반짝이 부분을 표현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총명하게 빛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양이 눈동자도 반짝이는 이 표현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동자 외곽 쪽으로도 살짝 그어주면
더 눈이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지금 하얀색이니까 털도 살살 그어주고요. 반짝이는 부분을 또 추가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티가 안 나기도 하지만 그냥 뭐 쓱쓱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제 이름 작가명 유야 아오를 쓰면서 하트 표시까지, 하트까지 이렇게 색연필로 그려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앞발이 너무 얼굴이랑 경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발 윗부분에 흰색 사쿠라 젤리 롤펜으로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밝은 부분을 좀 더 밝게 그냥 손방망이 느낌, 하얀 양말 신은 느낌으로 윗부분을 하얗게 좀 더 칠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뭔가 경계가 불분명하고 발이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서 이제 그러면 뒤쪽에 얼굴 부분을 조금 눌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물감으로 지금은 흰색 물감으로 발 부분을 조금 더 칠해주는 거고, 조금 더 진한 갈색을 묻혀서 발 뒤쪽에 있는 얼굴 부분을 지금 색을 더 칠해가지고 발이 튀어나올 수 있게, 발이 앞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지금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채화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앞쪽 그 전에 칠한 수염이 지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지금 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의 그 입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중 부분의 동그란 부분, 그 부분을 약간 묘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발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좀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발 아래쪽에 명암을 조금 더 표현을 해줬어요. 입 부분도 살짝 더 터치를 해주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조금 더 몇 번의 터치를 더 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가끔은 터치하기 전이 더 좋았을 때도 있기도 한데요. 어차피 그림은 또 그리면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코 부분이 또 조금 아쉬웠나 봐요. 코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을 칠해서 또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 부분에도 그 사쿠라 젤리 롤펜으로 점을 찍어줬거든요. 그렇게 점을 좀 찍어주면 코가 좀 촉촉하게 빛나는 느낌이 살짝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눈 부분에 선이 찌그러진 부분도 살짝 터치해서 그 부분 약간 수정을 해줬고요. 귀 부분에 털 표현이 또 부족한 게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귀 부분에 털 묘사 살짝 해주고 물 묻힌 붓으로 끝을 살짝 문질러줬어요. 자, 오늘의 고양이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완성된 고양이 그림을 조명 아래에서 찍으면 이렇게 꾸덕꾸덕한 질감을 보실 수 있고요. 모델링 페이스트와 수채화 물감으로 이렇게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 재미있게 그려보시길 바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의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